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몸신이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저희가 몸신 VIP로 모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서 여기서 건강 상태 대충 체크하시고 또 한 해를 편안하게 보내시는 분인데요. 자, 가수 천명훈 씨입니다. 보내주세요. 간다 명운이 간다. 간다 명운이 간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빠가 여기 있잖아. 간다 명운이 간다. 하야 간다 오빠가 간다. 너밖에 모르는 사랑에 미친 놈, 그런 남자가 바로 오빠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트로트 가수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천명훈 씨 뒤태미남이 뭐예요? 디테미나며 제가 등이 생각보다 좀 예뻐가지고 예, 그렇게 가짜. 많이 앞에 명찰을 보니까 네. 아름다울 밑자가 그러네요. 지금 딸미자가 네. 안일 밑자죠. 아니면 일미예요 이게. 아직 남자가 뒤태미남이 되게 약간 2%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등, 무슨 얘기고? 저희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천명훈 씨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잖아요. 그냥 나는 미남인 걸로 하고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 표정이에요. 언젠가. 그렇다고 네. 하는데 예. 자, 그런데 뭐 천명훈 씨 사실은 뭐 나이도 조금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상태 어떠세요? 건강 검진 제대로 받고 계세요? 저는 뭐 해마다 몸실 출연해서 건강을 체크하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또 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병원에 가서 실제로 건강검진 받은 게 언제예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야 건강검진 받은 지 10년 전이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믿거라 하는 것도 있고. 예, 안 받았죠. 잘 나오셨어요. 오늘은 셀프로 좀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내가 아플 관상인가? 등을 보면 병이 보인다. 네. 말도 안 돼. 등 보고 어떻게 등을 보고 어떻게 할까? 예. 오늘은요 얼굴을 제외한 어깨부터 발끝까지 몸의 상태만 보고 이분은 건강이 어떠할지 또 어떤 질환이 있을지 이걸 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건강 관상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위해서 오늘은 한방 양방 두 전문의를 모시고 풍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몸신 주치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네,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건강 관상이라는 주제로. 근데 이 두 분이 자신 있다 해서 좀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맞힐 수 있는지를 실제로 갑자기요? 네, 너무 모시자마자 저희가 그런가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항상 준비됐습니다. 항상 준비돼. 오, 좋습니다. 언제나. 네, 언제나. 예, 사례자분들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각각 한 분씩을 보시고 네네.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까 이제 예측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름표 뒤에 바로 여기에 두 분이 갖고 계신 어떤 증상 질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측이 빗나갔다. 그러면 저희 시작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에 바꿔야죠, 바꿔야죠. 예. 예, 아주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못 맞추시면 큰일인데. 저희가 이 사례자분에게 뭐 통증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증상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 하지 않도록 등을 정말 몸만 올려봐도 살펴보시도록 될까요? 등 하겠습니다. 색깔을 보기 위해서. 네네. 등 색깔. 등 색깔도 보세요? 아, 뭐. 색깔을 야, 피부색도 봐. 휴가 갔다 오면 까매지는데요. 이게 스티커로 이제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위를 제가 한번 붙여. 아 벌써 끝나셨어요? 네네. 아, 네. 이분은 일단은 조금 아픈 데가 많으셔가지고 네, 조금 제가 많이 붙이도록 어깨. 하겠습니다. 허리. 승모근 허리. 이 정도면 지금 다 군데군데 다 부위를 보시네. 다 지금 여기는 보지도 않으셨거든요. 정말 등만 보셨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전신을 어깨부터 지금 종아리까지 다 붙인 셈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통증이 있을 거다. 거기서 틀리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거의 뭐 갑자기 손이 오디션인데요, 오디션.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보기만 해도. 등을 보고 뭐 위험이 있다, 뭐 내장을 볼 수가 없지 않나. 예. 자, 배영쌤은 어떻게 적으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오! 되게 양정.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분은 양쪽 이제 어깨, 승모근 라인에 통증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뒷목이 약간 뻣뻣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다 안 좋으시기 때문에 사실 아래쪽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허리, 골반, 대퇴, 무릎, 발목, 종아리가 아마 다 불편하실 텐데, 이게 종아리 통증을 유발하는 안쪽에 이제 원인이 하지 정맥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냥 육안적으로 보셔도 뭐 보일 정도의 하지 정맥류가 있으십니다. 아.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 것인지 공개를 해 주실까요? 저의 질환은 자, 이제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 것인지 공개를 해 주실까요? 저의 질환은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하지 정맥류. 예. 다 안 좋다 그랬잖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표정이. 그 하지 정맥류 종아리는 물론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 네. 허리 굉장히 아파요. 허리 굉장히 아파요. 네. 아니 그렇지만 그 하지 정맥류라는 거는 뭐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이러한 통증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갔더니 이렇게 울퉁불퉁 안 나왔는데도 굉장히 심하대요, 하지 정맥류가. 그래서 제가 시술을 했어요. 네. 하셨구나. 그런데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네. 다시 또 이 증상이 그냥 지가 나는 정도의 증상이 아니라 그 칼로 살을 저미는 듯한 그런 통증이 1시간 이상. 하지 정맥류 네. 그런 통증까지 네. 와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 전에. 그래서 수술했는데 1년간은 괜찮았는데 다시 그 증상이 또 똑같이 와요. 네. 통증이 있으시구나. 아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맞추셨고 그 중에 아닌 거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배아람 쌤 들고 계시고 예 아닌 거 있어요?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예, 너무 신기해요. 예. 다행이다. 다 맞춰서 다행이다. 네. 녹화 끝날 때까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아 근데 배한호 선생님 진짜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질환을 추측할 수가 있나요? 너무 궁금한데 좀 우리 제가 환자분들 등을 20년간 이제 쳐다봤거든요. 그 자세한 비밀은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1분으로. 예. 아유 잘하셨어요. 정답.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 유두리 씨도 뭔가 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신 거죠. 자, 서성주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예,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을 시키면 안 되죠? 네? 뒷모습. 뒷모습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도 보시고. 종아리도 탄탄해 보이세요. 시간 나왔나요? 네, 시간 충분히. 아, 그래요? 뒷목이 안 좋고.
무릎 옆쪽. 종아리. 주로 다리 쪽에 안 좋. 일단 붙이고 보실. 아무데나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환이 어떤 질환일지 궁금한데. 네. 유대리 씨 뭐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열어서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공개할까요? 네. 오 많아. 오, 네, 첫 번째는 척추 침망증이 있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뒤에서 봤을 때 왼쪽 어깨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목이 약간의 지금 거북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여서 아마 목이랑 아마 등 쪽이랑 전체적으로 지금 불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완경기 여성분들이 대부분 고민이시죠. 복부 비만이 지금 있으셔서 이게 아마 척추 측만증이 있으시면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이러시면서 또 이런 거랑 또 연관이 좀 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절통, 지금 무릎 관절이 위쪽이 이쪽 부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도 살짝 틀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역시 반응이 있을 것 하지정맥류가 보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런 혈관들이 지금 거미줄 혈관들이 좀 보여요. 사실 이런 하지정맥류, 정맥 압력 때문에도 이런 통증들이 같이 발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저렇게 쭉 몸만 보고 답변하신 답안을 보셨는데. 제가 완전히 스캔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인간 그렇다면 엑스레이. 유유리 씨의 질환은 무엇입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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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측만. 정확하게 그래서 또 놀라셨구나, 처음에. 병명까지. 측만으로 많이 통증이 여기저기 느껴지신다는 건가요? 예, 그 늘 이 어깨 통증, 뒤에 항상 뭐가 이렇게 꼭 찌르고 있다는 느낌. 예, 그리고 한 1시간 뭐 이렇게 가까이 걸으면 이 고관절하고 이쪽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왼쪽이. 예. 예, 복부 비만이 인정이십니까? 그건 이제 예전하고 다른 그죠? 몸이 변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도 안 되네. 맞아요. 무릎은 어떠세요? 얼마 전에 너무 이렇게 등산 같은 거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갔더니 벌써 퇴행성 간절염이 시작됐다고. 벌써 퇴행성 간절염이 시작됐다고. 네. 마치 스캔 당한 듯한 느낌이다. 신기하시죠? 네. 내 몸을 보고.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참 서동사님은 잘했어요.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성공! 축하드리겠습니다. 등만 보고서도 어떤 질병이 있을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다고요? 아니, 제가 그런다고? 뒤태만 보고 척추 질환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장난 아닌데요, 저도? 신기하네요. 자, 사례자의 몸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건강 관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몸만 보고 아까 질환을 맞히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진단하는 모습에서 이제 힌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 등만 보고서도 이 그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지를 제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을 통해서 이제 투과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초능력이 있고 싶지만 그런 초능력은 없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등의 어떤 생김새, 등의 어떤 체형을 보게 되면 그분의 성격까지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죠, 솔직히. 제가 아까 그 뭐 이렇게 해서 병까지는 저도 인정을 했는데 드디어 못 참고 우리. 성격은 조금 등반 보고는 좀 모를 알고 수가 보니 있다. 부정적이라든지. 자, 그러면 원래 천명훈 씨가 좀 의심이 많고 저것도 아마 성격의 일부일 것 같은데 의심이 많다. 천명훈 씨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과 본인의 성격의 특징들 요거 한번 좀 적으신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네. 본인의 성격,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질환과 성격. 오. 질환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정확하게 그냥 적는 거니까 아무도 보지 마시고요.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성격 제가 한글로 쓰려니까 왜 영어로 써? 아니 어떻게 쓰길?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최악필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서 가렸구나. 안 좋은 데가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정은아 씨가 이거 읽으려면 됐습니다. 큰일 났어. 그래요. 그 정도? 오. 아, 그 통역이 정도? 조금 필요할 것 그러면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아직은 선생님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뭐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약분인지 설명 그거. 오, 네. 예, 천명호 씨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아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잘 살펴주십시오. 드디어 등 공. 네, 등 나왔습니다. 등미남. 야, 그냥 이렇게 보면 나오나?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뭐 병명은 나올 수 있는데 성격은 성격이 성격은 좀 아니라는 이분은 거죠. 질환이 아니라 성격을 더 궁금해하시는데. 성격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지. 대둔근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심해. 시원하.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하다. 명호 씨 어우. 마사지 온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네, 아, 됐다고요? 네, 천천히. 그래서 변호사님, 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천명호 씨 오늘 처음 보신 거잖아요. 아,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성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이제 급하죠. 굉장히 급해요? 급한데 급하신 것 이상의 약간 경박스러움이 약간 이 너무 태형과 정확하다. 목을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제 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북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앞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뭐 핸드폰을 보시거나 뭐 게임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면서 된 부분도 있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머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나가기 때문에 맞아. 항상 머리를 숙이는 습관을 본인이 가지게 되고 그 거북목 이게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서 뭐 뒷골이 땡긴다거나 네. 이제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그 있고요.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한번 이따가 좀 이따가 쭉 들어보고 예. 성격 급하다니. 급하네. 급한 거 많네. 나오네, 나와. 급하네. 급한 거 많네. 나오네, 나와. 완전 급하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척추뼈가 약간 왼쪽 편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 안쪽으로 횡성 관절이 오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벼운 발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진? 다른 데는 발진이 없었는데 본인 몰랐죠? 요 라인에 네.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좁쌀 크기의 발진들이 조금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아, 발진. 이제 이런 체형들은 원래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잘 드시는 체형인데 기름진 음식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드시면서 이제 위장이 이제 망가졌을 이제 확률이 있으신 거죠. 원래는 소화를 잘 시키는 체질. 네, 원래는 소화를 잘 시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부 관련된 질환들이 이제 등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볍게 있으신데 피부 관련 질환인 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피부염이 있을 확률이 이제 있으신 겁니다. 네. 자, 천명호 씨가 이제 공개합니다. 네. 예. 제가 공개할까요? 그래요. 요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뭐라고 쓴 거예요? 저도 가까이서 봐도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위가 안 좋습니다. 가족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맞네.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거 맞네. 네, 아까 지금 아토피 평생을 달고 살았습니다. 뭐 이쪽이라든지 근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문제가 있고 본인도 골반 틀어짐, 골반 틀어짐. 골반 틀어짐 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거북목도 맞고. 예, 자, 성격. 예, 성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급하다. 급하다. 그다음에 기분파, 기분 파입니다. 감정적. 급해요.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급하고 활동적이고. 활동적이 아니라 활동적.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인정합니다. 맞아 떨어지는. 예, 다 말씀. 9%야. 아, 예. 예. 자, 신기하다. 야, 여태까지 천명훈 씨 오늘의 초대 손님 한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네. 긴 시간 같이 나눠봤습니다. 진짜 성격도 다 이미 아시네요. 예.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명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등만 보고 건강과 또 성격을 맞춰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배경이 있죠. 이제 그걸 설명해 주세요. 네. 등을 보게 되면 등의 발달되는 정도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 체질별로. 그래서 그 등의 발달된 정도를 가지고 그분의 체형과 체질을 추론을 하고 그리고 그 체질과 체형에 따른
그분이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환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저는 그러면 체질이 그러면 어떤 체질인가요? 이제 천명훈 씨 체질이 어떤 체질일지 제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과연 무슨 체질일까요? 네. 네. 이 천명훈 씨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역삼각형 체질이라고 불리는 흔히 이제 소양인에 이제 속하시는데요. 소양인. 자, 그렇다면 역삼각형 체질의 모델로 저희가 앞으로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양인 분들 특징이 원래 이렇게 올라갈 때 신발을 잘 안 벗어요. 아, 저 신발 안 벗어요. 신발 안 벗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사 맞을 때도 신발 안 벗어요. 주사 맞을 때도. 소양인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이런 걸 가시네요. 보고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정확하세요. 성격과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정확하세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계시면 등을 잠깐만 좀 네네네. 이제 올려 보면요. 등을 잠깐만 요렇게 아니, 등이 이렇게 보면 뭐 깨끗해요. 네, 그냥 진짜 육안으로 보기에는 여드름도 하나도 육안으로 없고. 보기에는 깨끗한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등을 보게 되면 척추 라인의 기준점이 한 이 정도 오셔야 되는데 한 1, 2cm 정도가 지금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중앙에서. 네. 가운데 선에 와야 되는데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양인 체질들이 요 라인에 보면 허리가 다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오. 허리가 유독 근데 보통 허리는 이제 벨트, 바지 뭐 이래서 약간 그렇기도 한데. 벨트 라인에서 그런데 실제로 뭐 벨트를 많이 해서 착색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야 될 그 텐데 약간 위쪽으로. 네, 대개 이렇게 이제 착색이 기본적으로 약간 돼 있는 분들이 역삼각형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 라인이 이렇게 이제 틀어져 있고 착색이 돼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요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아래쪽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골반까지 틀어지시는 거죠. 골반까지 틀어지고. 아까 시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네, 눌렀을 때. 누르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겉보기에 비해서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겉보기에 비해서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여. 선생님 등만 보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빈약하대요. 아니 겉보기에도 빈약하네요. 아닌데 아니에요. 엉덩이 너무 모양은 예쁜데, 그쵸? 좀 뚫어그런 거예요. 안 움직여. 눌러보면 이제 탄력성이 실제로 떨어지세요.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이클 탔 이렇게 때문에요. 뭔가 이제 탱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 들어가듯이 그냥 움푹움푹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골반이 허리를 받쳐주질 못하고 이제 골반 틀어짐도 쉽게 발생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되면 남자들은 퇴행성 관절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적은 편인데 이제 천명훈 씨는 무릎 양쪽 안쪽 편으로 이제 그 퇴행성 관절이 오실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카메라에 이 오돌토돌한 게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요렇게. 아, 이렇게 이 정도는 보여요. 뭐 저희 근데 다른 데에는 없는데 네. 요 부위에만 딱 있으시고 네, 보여요, 뭔가 보여요. 요 라인에만 상처도 요 있고 라인에만 뭐. 크지 않습니다. 딱 좁쌀 크기처럼 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 있네. 이게 착색돼서 약간 점처럼 이렇게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되게 이제 소양인들이 위장이 발달한 건데 본인 위장 발달한 것만 믿고 식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피부염 형태로 드러나고 이게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뭐 아토피처럼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위장 장애를 볼 수 있는 부위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원래 안 아프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서 소화기 문제, 피부염이 오시는 거고 허리 쪽은 관리를 잘 하셔도 허리 문제가 생기기가 쉬우신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아,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격적 특성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로 제가, 네. 뭐 급하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본인이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기분파 뭐 등등.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적극적이고 낭만적이고 이제 활동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뭔가를 이렇게 보실 때 되게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쉽게 움직여서 누구나 쉽게 사귀고 또 누구나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른 체질과 체형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간 장소에서도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밝게 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을 또 잊어버리게 돼서 왜냐하면 쉽게 또 사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사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을
오랫동안 가는 측면은 또 다른 체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바쁘신 일 있으면 집에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 다만 이제 조금 붉게 약간 좀 그랬던 거는 좀 엉덩이가 제가 빈약하다는 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예전에 사귀던 친구들도 우쭈쭈쭈 했던 게 야 너는 진짜 힙이 뒤태가 와. 뭐 그분들 저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진짜 그걸 희망으로. 그래도 제가 진짜 엉덩이만큼은 제가 진짜 꾸고등한테도 근데 제가 너무 실언을 하셨어요. 너무 실언을 하셨어요. 제가 엉덩이가 빈약하다뇨. 저는 그런 말을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엉덩이가 너무 치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엉덩이 튼실합니다. 근데 이제 옷을 입어서 손이 좀 쉽게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동정이 잘했어. 아, 네. 요 정도 해야지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럼요. 네. 자, 고맙습니다. 손정우 씨. 네, 감사합니다. 역삼각형 체형의 특징을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어떤 체형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역삼각형 체형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 걸어보세요. 네, 말씀하지 마시고. 네. 예,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요?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그런다고요? 아니 잠깐만.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런다고요? 아니 제가 그런다고요? 아니 이거는 자, 그러면 걸어보세요. 천명훈 씨 어떻게 걸어요? 저는 보통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보통은 이렇게 걷죠. 어색한데? 보통은 이렇게 걷죠. 야. 근데 제가 어떻게 내가 언제 이러는 거였어요? 그거는 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발이 뒤로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앞쪽으로 가고 가면서 가보면 발이 뒤로 가니까 네, 이제 어깨도 쏟아지네. 푸고 이제 이렇게 쏟아져. 하면서 본인의 치미는 기운을 본인이 억제를 못하니까 몸이 이제 되게 이제 좌우로 똥기똥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예, 아유, 제가 연예인인데. 야. 제가 이제 눈이 설명을 있죠. 드린 건 네. 천명훈 씨가 꼭 그렇게 걷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양인들의 걷는 특징을 꼭 집어서 제가 조금 이제 제대로 설명을 경향이 드리려고 있다. 이제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계시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소양인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걸음걸이가 좀 촐싹된다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근데 저 정도는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걷습니까? 근데 저도 좀 평소에 걸을 때 약간 리듬감이 있죠. 약간 네. 그런 편이거든요. 그렇긴 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역삼각형 체질의 특징이 이제 허리랑 다리가 상대적으로 하체 약하기 부실. 때문에 하체가 부실하니까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고 또 뭐 짝궁둥이다 또는 뭐 오리궁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하십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진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소양이님이죠? 역삼각형 틀린 거죠. 체질이네요. 소양이. 이 역삼각형이라 그러면 운동을 해갖고 어깨가 벌어진 사람들하고는 틀린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다른 체형과 체질인데 여러 상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라 그건 그러면 틀리다. 네, 그런 분들은 또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 본인 성격대로 그래도 또 걷습니다. 맞아. 네. 상체가 발달했어도. 자, 이번에 또 어떤 체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용식 선생님의 또 체질과 체형인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어허. 네. 원통형. 우리 이영식님은 네, 되게 이제 원통형. 원통형 체질인데요. 이제 살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원통형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사상 체질에서는 흔히 이제 태음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태음이. 진짜 신기해. 이 체질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중심으로 뭔가 이제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체격이 좋은 편이고 체구가 좋은 편이어서 등 쪽에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살집이 많이 잡히고 등에 등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등주름이 그리고 어깨가 솟아 있습니다. 이제 어깨 흔히 말해서 이제 힘을 이런 편 뽕 넣는 것처럼 어깨 뽕 들어갔다. 뽕 들어갔다라고 아, 이런 하죠. 이제 거요? 그래서 승모근 쪽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체질의 특징은 어깨 라인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소양인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면 이제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아. 아까 봤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러고 보니까 봤어요.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질환을 보니까 고혈압, 기관지염, 습진 두드러기, 심장병, 중풍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질환들이 나왔는데 장기는 어디를 좀 신경 써야 그렇죠. 할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원통형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배꼽주의가 발달돼 있거든요. 이제 배꼽주의 라인이 이제 한약 개념에서 이제 몸통을 볼 때 배꼽 라인을 이제 간의 영역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이제 좋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간대 폐소라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 체질, 원통형 체질의 가장 큰 병은 호흡기 질환. 그래서 이제 호흡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이 되어 있는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량이 좀 떨어진다든지 관련해서 이제 심 기능도 떨어지니까 심장이 억지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많이 드시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많이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성격들은? 네. 내 몸에 막 뭘 모으려고 네, 하고 이제 모으려고 하는 특징이 이제 너무 돌직구세요. 네, 그게 모으려고 하는 체질이네. 특징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주변으로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음식도 몸속으로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뭔가 조직을 갖추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위험을 갖추려고. 왜냐면 위험을 혼자 갖출 수는 없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위험을 갖추고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 음식을 도도하게 드시면서 위험을 갖추기 때문에 음식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또 더불어서 이제 위장 질환도 올 수 있고 또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차 같으면 기름도 많이 넣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나는 이 배가 지금 발달했다는 건 난 지금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배꼽주의가 발달하셨고 네, 배꼽주의가 이제 발달돼 있어서 높이 자체가 낮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역삼각형 체질이 위쪽에 본인의 마음의 위치가 높게 있으니까 마음이 빨리 움직이는 거고 맞아요. 역삼각형 체질보다 원통형 체질은 마음이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이 체질과 체형의 특징은 뭐냐면 걸어 다닐 때 본인 어떤 위험, 위계 그리고 어떤 그 예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걸으려고 합니다. 맞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가시는데 나 기본적으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는 전혀 진짜 느끼지 그래. 못한 그 거야. 느낌이 진짜 있어요. 똑같으세요. 야, 진짜 다르다, 소양이나고. 그게 본인만 모르는 거죠, 본인만. 흥미롭습니다. 지금 역삼각형, 그다음에 원통형의 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체형이 이제 네. 마른 이제 흔히 이제 호리병형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리병형 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호리병은 네, 이제 이 호리병형 체질의 이제 엉덩이 쪽이 가장 많이 이제 발달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호리병형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사상의학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소음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뭐냐면 신대 비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비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위 기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제가 아까 보니까 예. 우리 유도리님, 네. 유도리님이 이제 그냥 볼 때는 원통형 체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분이 전형적인 이제 호리병형 체질이시거든요. 잠깐 내려오실 수 있으면 도와줄 네. 수 있으면 조금 모시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척추측만증 몸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우리 유두리 씨가 또 나오셨네요. 호리병형 체질이시다. 네, 이분이 거의 전형적인 아하. 호리병형 체질이십니다. 네, 네. 엎드리신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잘 나오셨네. 소음인도 신발을 벗으시네요. 네, 소음인은 가장 신중하기 때문에 가장 천천히 움직입니다. 패턴을 속도 보시면 많으실 나중에 것 시간차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수강인들은 뛰어 올라가고 신발 신고 태음인들은 지금 아직도 안 누우셨어요. 네. 잘 누우세요. 엎드리셔도 됩니다. 말을 잘 듣고. 소음인들은 몸을 아끼기 위해서 되게 천천히 이제 움직입니다. 이마에 네, 이렇게 하셔서 네, 동작 자체가 가장 느리시죠. 그 시간차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체형의 환자분들의 특징은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으로 이제 고생하실 확률이 많이 있고요. 여기 제외하고 요 라인에 보게 되면 이제 은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좁쌀 크기처럼 두드러기 흔적들이 아까 천명훈 씨보다 훨씬 많게, 천명훈 씨가 20개 이외라 그러면 이분은 40개 이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 이제 원래 기장에 해당되는 이 소화기 쪽에 트러블이 상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만성 두드러기 같은 형태가 고착화돼서 이렇게 이제 있으신 거죠. 이걸 보고서는 이제 확진은 아니고 이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가면서 이제 환자분들의 질병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위쪽도 조금 불편하세요? 어떠세요, 평상시에? 항상 위장병을 안고 위장병을.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예. 이매진 씨도 네. 그때 소민이라고 제가 위가 굉장히 약해요. 몸 중에서 제일 안 그렇게 좋은 게. 계속 드시는데도 예, 위가 늘 약하고 그리고 안목이 높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은데 일의 마무리를 잘한다. 마무리 못해요. 느리고 터지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꼼짝달싹 몸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고. 어떠세요? 지금 얘기 쭉 들으시면서 내기 같다 싶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호리병령 체질의 특징은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100을 먹더라도 100을 흡수시키지 못하고 50%밖에 흡수가 안 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네랄 같은 게 들어오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분들보다 퇴행성 관절이 훨씬 빠른 나이에 빨리 와서 관절이 전반적으로 빨리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척추측만증이 왔던 이유도 체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이런 거는 그냥 체질 때문인 거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호리병령 체질은 골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있기 더 때문에 밑에 있네요. 훨씬 더 느린 내려갔구나.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세 분이 동시에 걸어가게 되면 이제 역삼각형이 누가 먼저 걸어도- 시작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이 걷게 되고, 이제 소민 체질은 어떤 식으로 걷냐면 네. 딱 들어오실 때 고개가 약간 앞으로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손을 항상 이렇게 가슴이나 배를 가리면서 상당히 늦게 들어오십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평상시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 돌아간다 생각하고 한번 걸어봐 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네. 늘 이렇게 걸으니까 주변에서 왜 웅크리고 걷느냐, 한번 걸어봐. 가슴을 펴고 걸어라서 지금은 제가 이런 데 나오고 이럴 때 네.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걸어요. 네.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네. 청소하실 원래 때 원래 어색해요. 마음에 원래 드는 제 걸로. 자세가 아, 진짜? 완전히 이미진 건. 맞다. 똑같아. 여기 걸어보세요. 이매진 씨 고개 한번 같이 각도도 걸어보세요. 똑같은데요. 신기하다. 아니 녹화장 들어오실 네. 때 저렇게 걷잖아요. 예. 저 봐, 고개 각도가 똑같아. 저는 고개를 아니, 왜 맨날 바닥을 진짜. 왜 맨날 바닥을 진짜. 너무 웃긴다. 맞아. 아니, 맞아요. 저게 아, 짰어요. 둘이 짜셨어요. 맞아요. 진짜 원래 저러세요. 진짜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머리가 약간 커서 무거워서 숙여지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 어떤 성품과 때문이네. 체질과 이런 것도 관련이. 두 분이 똑같으신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자, 웃긴다. 들어가시고요. 안 들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운동성 자체가 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골반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위로 이제 발달이 덜 돼서 밖으로 적극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중심 골반을 방바닥에 딱 붙이고 있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앉아 계시고, 대신 이제 육체적인 부분들은 다른 체형 체질에 비해서 가장 약하지만 정신력이 가장 발달해서 골방에 앉아 계셔도 모든 걸 본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권력욕,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체질과 체형이 되겠습니다. 내 방 안에서는 대장이죠. 고맙습니다. 유리 씨 자리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호리병령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녹화 날마다 성격 맞춰주느라고 정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피곤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호리병령 체질은 성격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이제 조심스러워요. 본인만 보호하기에도 기운이 이제 부족하니까 상대편과의 관계성이 많아지게 되면 본인 에너지 낭비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그걸 이제 상대편이 보기에는 얌전하다 또는 이제 차갑다 이렇게 느끼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조용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호리병령 체형의 여성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성의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남성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또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체형이기도 합니다. 이성이요? 오빠 봐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해. 펜 여기 있어. 펜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생각이 많아서 한 번 생각해서 결정할 것을 10번 생각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시고 정신력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시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몸이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형 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태양인이죠? 네, 이 막대형 체질은 이제 체질의학 중에서 이제 태양인에 해당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몸집이 조금 사실 이제 마른 편이고 살이 찌면 이분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분들은 그러면 등에는서는 뭘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등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노폐물 배설을 잘 못하고 하면서 뭐 또 성인형 황달이 또 쉽게 온다든지 등 전체가 등이 그럼 일반인 노래지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착색돼서 조금 더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대 간소라고 그래서 폐 쪽 공간이 발달한 반면에 배꼽 주변에 이제 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구리가 아픈. 이유 모르게 옆구리가 자꾸 아프다. 내가 이제 뭐 공만 쳐도 별 스윙 동작이 아니었는데도 옆구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 약해서.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술도 못 먹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고 술 한 잔만 먹어도 빨리 취하고 빨리 이제 간 손상이 오는 이제 간 질환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체질의 경우 우울증, 또 뭐 하지 무력, 뭐 식도 협착 이런 것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체질이 성격이 가장 급합니다. 아까 이제 천명호 씨처럼 역삼각형 체질은 소양인보다? 명치 쪽에 소양인 쪽은 이제 명치 쪽에 기운이 있어서 빠른데 이분들은 더 높게 목에 폐 라인 쪽에 목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체 쪽으로 기운이 더 넘치니까 하체가 상대적으로 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 기운이 자꾸 위로 치미니까 음식을 먹으면 이제 금방 비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쉽게 토할 것 같다. 속이 쉽게 미식거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의 또 장점을 잘 살린다 그러면 뭐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뭐 통일 문제, 뭐 세계 문제, 뭐 그런 사회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가족 간에 생기는 문제에는 별로 감정의 동료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생긴 문제에 본인 감정이 동해서 쉽게 우울해진다거나 슬프다거나 라고 이제 큰 아젠다에 반응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약간 리더십이라든가 뭔가 추진력 같은 뭐 그런 왠지 게 그런 강한 느낌. 사람을 좀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제의 그 계백 장군 같은 경우도 저는 이분들이 이제 태양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싸우기 전에 보통은 일반인 소민이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안 나가려고 소민들은 그런다거나 예를 들어 태음인이면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나서 내가 먼저 싸우리라 장비처럼 그럴 텐데 이런 태양의 특징들은 자기 가솔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적들의 손에 죽을 바야 내 손에 가족들을 몰살시키면서 이제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거 많았지. 태양이 무섭다. 내가 내 등을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족들 간에 한번 오래간만에 등을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흥미로운 주제 우리 배한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요 양방이 또 짚어내는 건강 관상은 어떤 것일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또 변화들이 사실은 또 질병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 이 질병들이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이게 더 큰 병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앞태와 뒤태에서 나타나는 질병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앞에까지 짚어주시는 네, 거예요? 앞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뭔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지저스죠. 저렇게나 집중적으로 많이 많이 나와요. 네, 저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겨드랑이 안쪽이나 무릎 뒤쪽 그리고 혹은 이제 오금에 이런 지젖이 있다고 하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젖의 정식 명칭은 연성 섬유종인데요.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시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젖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젖은 탄수화물 대사 이상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젖이 보통 30개가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당뇨 위험이 무려 52%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연성 섬유종은 전신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이 피부 주름이 있거나 이런 마찰이 잦은 부위에 잘 생기긴 하죠. 자, 보이지 않던 부위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저시 생겼다. 그러면 혹시 내가 당뇨병은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겠습니다. 이거 연결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지금 딱 나왔어요. 신기하네요. 보면 아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태만 보고 척추 질환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척추 측만증이 있는 이 유두리 씨 앞으로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음걸이. 여전히. 여전히 정말 손을 모으고 정말 예진 손을 누나인 줄 모으고 알았어요. 걸으시는구나. 네. 천천히. 그래요. 척추 측만이 있다고 아까 그 호소를 하셨는데. 네네네. 네. 어깨만 봐도 이 척추 측만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돌아서 양쪽 어깨에 제가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왼쪽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왼쪽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깨에 선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위쪽으로 기울었어요. 기울어져 있죠. 나도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90도 한번 굽혀볼까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90도 돌아서 굽혀볼게요. 쭉. 그것도 좀 불편하실까요? 네. 지금 한쪽이 높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를 보고도 척추 측만증을 진단할 수 있어요. 구부려도 이 높낮이가 다르구나. 척추 측만증은 일반적으로 척추가 휘면서 또 골반도 틀어지고 양쪽 어깨 그리고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어깨도 약간 돌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뒤쪽으로 쫙 펴지지 않고 약간 앞쪽으로 또 말려 있는 상태로 또 지내시는데요. 어깨는 안 아프세요? 어깨 통증 때문에 네, 그렇죠. 예, 통증 치료도 받고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자세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모두 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먼저 팔을 위로 올려서 목덜미를 양쪽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목덜미. 네. 옆모습으로 돌았을 때 귀 라인으로 맞춰서 보인다. 혹은 팔꿈치가 귀 라인에 맞게 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말린 어깨가 아닌 거고요. 만약 유두리 씨는 이미 여기가 완전히 코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코 팔꿈치 앞으로.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동준 선생님은 귀 뒤쪽으로 팔꿈치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슬리피 씨도 지금 네. 이 앞까지 나와 있어요. 장난 아닌데요, 저도? 슬리피 씨 옆으로 보면 얼굴이 옆에서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네. 꽤 많이 말려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시고 레이디 제이는 지금 남아요. 저분은 너무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남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또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이게 혈관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 팔만 붓거나 아니면 저림감이나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뒤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뒤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강 상태. 네네.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뒷목을 보고 알 수 있는 질병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적절한 분을 좀 찾자고 하면 이용식 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목하면 또 네, 이용식 네. 님이시죠? 네. 적절합니까? 네, 적절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뒤로 보겠습니다. 뒷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짧아요. 그리고 살이 많아요. 근데 목이 애기, 뭔가 좀 살찐 아기 네. 뒷목처럼 네. 살짝 이렇게 접혀 있어요. 올라와 네. 있어요. 예. 주름도 좀 있으시고 위에 살이 좀 많으시죠? 도독하시고. 네. 근데 이게 간단히 보시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 목둘레가 이렇게 두꺼우시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목둘레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체 비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통상 이렇게 복부 비만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목둘레뿐만 아니라 허리둘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평균보다 목 둘레가 굵은 여성은 정상 범위의 여성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2.9배, 굵은 남성은 정상적인 남성에 비해서 2.4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뱃살이나 허리 치수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둘레도 이 건강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에 살이 많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앞태와 뒤태를 통해서 몸이 보내는 건강의 이 적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에 너무 이렇게 조금 속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체질별 행동 지침과 그에 따른 식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과식과 폭식, 야식 때문에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팩트 폭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체질을 위한 맞춤 식단은 바로 그게 제 속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에 맞는 또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체질별 행동 지침과 또 그에 따른 식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행동 지침과 식단. 네. 저희가 세 명이 다 소양인이거든요. 그렇죠, 역삼각형. 네. 어. 그리고 제가 좀 엉덩이가 좀 빈곤해요. 아까 아니라고 활짝 뛰었잖아요. 아니, 뒤끝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거 좀 음식과 행동. 먼저 알려드릴까요? 예, 뭘 먼저 먹어야 알려주세요. 되는지. 소양이는 빠르군요. 예, 많이 급합니다. 빠른 관계로. 빨리 가야 돼. 빨리. 자, 소양님부터 역삼각형 체질에 맞는 건강 솔루션 무엇인지 같이 보시죠. 진정해라. 진정해라. 맞는 말이라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진정하라고. 아, 좀 흥분돼 있는. 그렇지, 약간 그렇지. 높아요. 좀 기본적으로. 하이텐션 뭐 이런 금방 내고 막 약간. 사실 슬리피는 지금 저기 수술 받고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흥분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진정해라. 진정해라. 말이 안 나니까 짜증나지 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역삼각형 체질은 뭘 해봐도 아무래도 이제 몸이 앞서다 보니까 일적인 측면에도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이제 관절 부상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뭐 명상을 한다거나 이제 본인을 뒤돌아본다거나 이제 심호흡을 하시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진정 효과가 있는 무엇인가 여기 있는 거죠? 네, 역삼각형 체질에 이제 권하고 싶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맞춤형 식단은 바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뭐야. 오, 좋아. 뱅어과 좋아. 뱅어포 견과류 볶음. 이게 견과류를 통째로 해서 진짜 이 자체가 정말 맛있게. 맛있겠네요. 네. 이걸 먹으면 좀 진정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나? 칼슘 자체가 몸에 이제 진정 효과랑 불면증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하. 제가 앞에서 이제 역삼각형 체질이 요통이 있다, 이제 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슘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충분히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뱅어포를 준비를 해본 겁니다. 또 이 뱅어포는 특히 이제 3장 반 정도만 먹어도 성인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을 다 채울 만큼 칼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견과류 속에 있는 이 오메가3 역시 우리 몸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도와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콩밥이 나왔습니다. 콩밥. 콩밥? 사실 뭐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 형식의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칼슘과 우리 몸의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골밀도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좋아요. 다 좋은데 안타까운 건 이제 햄이나 소세지가 없다는 거. 왜 자꾸 안타깝고. 그걸 자꾸 육류로 자꾸 가세요. 제가 이 원통형이니까 지금 거기에 맞는 게 있을까 하고 물어보려고. 선생님 나올 것 체질은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원통형도 뭘 먹어야 됩니까? 정답입니다. 좀만 먹어라. 야, 치명적인데요, 이거.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넉넉고 마음대로 먹지는 말라 정도가 이제 적당할 것 같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때마다 약간 적게 드시려고 애는 쓰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막대형 체형이 아예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이 원통형 체질인 분들은 식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가리는 것 없이 뭐 과식과 폭식, 야식 때문에 이제 마구잡이로 드셔서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러면 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소화가 적게 돼서 좀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식탐을 줄이도록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어허. 제가 준비한 이용식 씨처럼 이제 원통형 체질을 위한 맞춤 식단은 바로 좋아, 콩나물. 아까 계속 고기 없냐고 콩나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계속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현미와 이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섭취 시에 소화 속도를 이렇게 늦추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고도 배가 부르고 또 노폐물 배출은 또 도와서 살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이어트 식단. 원통형 체질이 질병의 개수가 다른 체질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질환별로 처방을 받다 보면 약을 하루에 뭐 20알씩 드시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꼭 식이요법을 내 체질 중에 가장 많이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현미밥과 채식을 권장하는 체질이 이제 원통형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약보다는 바로 이런 식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혜진 씨가 아까 호리병. 예, 아름다운 호리병형의 임혜진 씨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뭘까요? 움직여라. 밥은 안 주나요? 정말 안 움직이세요. 오늘 좀 유난히 좀 팩트 폭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요. 아까 중심이 그냥 골반에 있어서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안 움직인다고 바닥에 딱 그랬는데 붙이고 그냥. 움직여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리병형 체질 같은 경우에는 몸을 쓰기보다는 이제 머리를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얼마만큼 적게 움직이면서 적은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자꾸 이제 도모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움직임을 통해서 근력도 키우고 체력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은 뭘 먹어야지 움직이고 싶어질까요? 이 호리병형 체질을 위한 맞춤형 식단은 바로 뭐가 찌개다. 뭔가 찌개야. 찌개가 있다. 자, 여러분 드릴게요. 낫또밥과 청국장 그리고 김 해서 한 상이 제대로 차려졌습니다. 괜찮아. 제일 좋은데요? 영양가, 와우. 이 호리병형 체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고난 비위 기능 자체가 이제 약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차가운 음식을 덮여가면서 본인 에너지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온도를 높일 능력도 없기 때문에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미 소화를 한번 한 음식을 내가 먹는 게 유리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발효식품이 되니까요.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낫또랑 이제 청국장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은 양으로 또 속이 든든하고 또 이제 양질 어떤 단백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이 콩 종류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체내에 이게 소화나 흡수에 필요한 이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해서 소화가 더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된장류의 발효 음식이나 김과 같은 이 해조류 같은 곳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있어서 변비나 설사,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불편한 위장 증상들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네 가지 체질 중에 막대형 체질에게 꼭 필요한 행동 양식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저기서 고기 나온다. 최고다, 최고. 제일 좋네요. 더 먹어라, 좀 먹어라. 이제 막대형 체질은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난 식욕이 없다. 음식을 보면 생각이 없다. 근데 식사를 하셔도 깨작깨작 조금 드시지만 뭔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이제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누구나 드시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몸속에 뭐 수분도 부족해지고 혈액도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몸이 이제 쇠약해지겠죠. 그래서 식욕이 없더라도 뭔가를 자꾸 챙겨 먹으려고 애를 쓰시라는 거죠. 약간 소식가인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맞춤형 식단은 식단은 바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맞춤형 식단은 네. 식단은 바로
초계 메밀국수. 와우. 메밀국수가 나왔습니다. 초계에서 벌써 약간 이게 막 침이 막 입맛이 오르는 가셔지죠.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네. 네, 우선 이 닭고기는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메밀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명사인 두부보다도 이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식품이거든요. 또 육수의 신맛이 입맛을 돋궈서 이 입이 짧은 분들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저거 다 비벼 먹고 싶다. 나 막대형으로 바꿀래, 막대형. 이 막대형 체질은 이제 간이 약한 체질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닭고기는 이제 소화가 비교적 잘 되는 양질의 육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의 대사를 또 촉진시키고 또 이제 간에서 또 아미노산을 통해서 근육을 합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그 막대형 체질의 어떤 체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슬리피 레이디 제인 천명훈 씨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칼슘을 많이 먹어라. 진정. Calm down. 진정해라. 진정해라. Take it easy. Relax. 예. 자, 이용식 씨는 네. 현미밥 콩나물 국. 적게 먹어라. 그건 한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적게 드시고. 예, 임혜진 씨는 움직여라. 움직여라. 집 밖으로 나가라. 네. 자, 배한호 서동주 선생님 두 분 콤비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초대 손님 천명훈 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건강검진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여기 불러주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가셔야 돼요. 네. 건강 관상이라는 게 또 한방에서 양방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군요. 우리 몸은 항상 사실 질병이 생기면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서 큰 병으로 좀 키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꼭 오늘 이 시간에 좀 보시고 큰 병으로 좀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 미리 빨리 발견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늘 검진을 같이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채널 A